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기법 중에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양음양 기법? 양음양 패턴 뭐 이런 거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지인이 저랑 이제 주식 얘기를 하다가 살짝 물어봐가지고 그래 뭐 그러면서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서 오늘 영상 주제로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웰크론 한택의 요런 상황 지금 보이시죠? 이런 상황. 양봉이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날 음봉이 뜨는 상황. 이런 상황이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뭐 그럴 때 다음날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다. 뭐 이런 간략한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양, 양. 근데 어쩔 때는 양, 양. 혹은 양음, 양양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비슷한 맥락이 보일 때 언젠가는 급등이 나온다. 조만간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다. 이게 이제 뭐 대단한 뭐 기법이다. 청기누설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기법을 그렇게 뭐 되게 신봉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기법대로 주식하세요 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도 않는데 뭐 저희 입장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이 있거든요. 양음양 기법 보고 주식하세요. 이거 이상의 이런 간단하고 약간은 조악한 노하우 이상의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매매하시는데 참고해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법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기법이란 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나쁘다 이런 생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법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단순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 단순화된 문장을 역으로 보는 사람이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보는 사람이 현상에 대한 이해도가 적을수록, 경험치가 적을수록 또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기법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 해석 여부에 따라서 터무니없는 매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법이 대체로 안 좋다. 사실 단순화시키는 게 안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주식을 처음 배워서 어떤 뭔가 정보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를 토대로 이제 매매를 시작을 하는데 매매라는 게 이제 하루 이틀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내가 들은 정보가 맞나 아닌가 검증도 해야 되고 결과물에 대한 그런 막 판단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법을 듣고서 여기 매매에 딱 적용을 시키기 시작하면은 이거 이제 검증하는 데만 시간이 막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서 여기서 막 손실도 입게 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제 늘상 하는 얘기인 시간적 기회비용 그런 또 자금적 기회비용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겪게 되는데 이 사이에 뭐 이런 양음양이 아니라 뭔가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면 똑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실력이 되게 많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는 것도 있으니까 기법적인 적용을 초보자가 하는 거는 뭐 여러 면에서 안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양음양 매매에 대해서 조금 파헤쳐 드리고 그 안에서 진짜 중요한 이 검증하는 시간 동안에 결국에는 알게 되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로 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해 나가는 게 실전에 도움이 될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검증하는 시간적인 비용을 좀 줄이고 그리고 대안을 찾느라고 또 되게 헤매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힌트를 드리는 거니까 뭐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양음양에서 정리된 기법으로 보게 되면은 양, 양 이거 보게 되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거를 딱 들으면은 캔들 색깔 이거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나오면은 좋다는 거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양봉, 음봉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장대 양봉 꼭 서야 되는 것처럼 이거 색깔 맞추기 무슨 그림 맞추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리된 걸로 이해를 했을 때는. 근데 사실 이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수급이거든요. 수급이다. 당연히 수급 뒤에는 파동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고 가장 잘하는 영역 중에 하나죠. 결국에는 수급과 파동으로 이게 풀리는데 들어보세요. 이 양음양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양봉이에요. 이 첫 번째 양봉. 여기서 절대적으로 이런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양봉 자체가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는 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되는 상태에서 특정 의미 있는 구간, 매물대 밀집 지역 같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값과 그 다음에 전 고점에 해당하는 이런 매물대,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면서 들어가줬죠.
이런 좀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즉 힘이 강하다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구별될 수 있는 현상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음양에서 중요한 게 이 꼬리의 여부입니다. 꼬리. 즉 똑같은 양봉이라도 양봉이 이렇게 꽉 찬 양봉하고 조금 이 정도 꼬리 있는 양봉하고 그리고 이 정도 꼬리 있는 윗꼬리 양봉하고는 1번, 2번, 3번은 같은 양봉이라고 단순화시킬 수는 있지만 분명한 건 달라요. 힘이 다릅니다. 여기서 3번은 이 양음양에서 좀 애매해요. 즉 꼬리가 있으면은 꼬리가 길면 일단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자, 그럼 첫 번째 양봉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 지금 요 정도까지는 단순히 빨간색 양봉 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디테일한 현상들을 좀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당연히 음봉. 어떤 음봉이 나오느냐에서 이 음봉이 양봉 뒤에서 어디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결국에는 파동인데 이것처럼 이 위에 음봉이 있는 것과 아니면은 이 위에서 있었지만 깊게 치고 내려오는 좀 긴 음봉과 아니면은 이 아래서부터 시작한 음봉의 위치에 따라서 이거를 1번, 2번, 3번이라고 얘기해 보게 되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분봉으로 대략 바꿔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 위에서 살짝 하면서 여기서 버텨주는 이러한 현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양음양 패턴을 다시 기술적 분석으로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마치 눌림목처럼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눌림목 상황에 대한 중요 포인트들을 관찰하면서 매매 포지션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쭉 올라갔다가 쭉 빠진 거예요. 이렇게 쭉 빠지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눌림목이다라기보다는 이 중간 하단 아니면은 예전에 얘기했었던 상승의 시발점인 이쪽을 끼고 이 지지를 끼고서 있는 삼각 수렴 박스 이런 쪽으로 포지션이 잡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을 결국에는 이 장대 양봉이나 차후 상승을 위해서 어디서 어떻게 잡을 건데 최초의 비중 얼마나 채울 건데에 대한 전략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쭉 올라갔다가 이 정도 개파락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 세 번째는 사실 추가 관찰이 좀 더 필요하지 뭔가 뚝뚝 끊겨있기 때문에 되게 애매해요. 되게 애매하다라는 말은 이게 단일 뜬금포로 상승 나오고서 그 다음에 흐름 그냥 말라버리는 케이스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3번은 그냥 좀 2번처럼 갈지 아니면 1번으로 다시 올라와 줄지 방향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건에 맞는 양봉을 확인하고 두 번째 음봉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 전략이 이때 같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구분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진짜 중요한 영역이지 단순히 양봉 나오고 음봉 나왔으니까 양음양 패턴이다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분들이 양음양 패턴에 대한 상세 버전을 들었다라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맞는 얘기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이 좀 와닿지가 않는 게 이 1번, 2번, 3번의 현상은 굳이 일봉상으로 양음양이 아니어도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양음양 패턴과 무관한 설명이거든요, 이거는. 그쵸. 이거가 그냥 일봉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게 몇몇의 케이스가 있을 뿐, 그래서 그냥 그런 현상이 같이 겹칠 뿐, 더 중요한 본질적인 거는 이 부분이라는 거고, 이게 이제 파동의 모양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랑 같은 거죠. 1번, 2번, 3번 이걸 알면 파동을 알고 수급을 이해하면서 이거를 하다 보면은 양음양 패턴 얼마든지 잡아내고 그냥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근데 양음양 패턴을 외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외웠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거 알아야 써먹을 수 있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뭘까라고 하게 되면 파동이죠. 양음양 패턴이 아니라 파동이 본질이다.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이런 파동이 1번의 파동이 만들어지고 2번의 파동이 만들어지고 3번의 파동이 만들어졌을 때 그럼 그 이후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뭐 아니면 여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런 답을 찾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양음, 양, 급등이 중요한 거니까 이제 보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이렇게 나오면 올라간다는 얘기야 뭐야 답을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그 답이 있을까요? 답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게 나온다? 주식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양봉 나온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능성에 베팅을 한 대신에
이 가능성이란 건 말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됐을 경우에는 내가 그거를 얼마든지 막아낸다, 방어한다. 거기에 맞게 여기서 포지션을 짜는 거거든요. 안 되면 막아내고 되면은 그거는 반드시 내 걸로 만든다. 이건 거거든요. 득점 찬스에서 확실하게 득점을 하고 못했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방어해서 실점은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차분하게 골을 한 골 한 골 넣어서 내가 수익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거죠. 무조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이 참 쉽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실전은 그게 아니니까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1번하고 2번하고 3번 중에서 1, 2, 3번 중에서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은가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게 와닿을 것 같아요. 보는 분들은. 네. 그런 게 있나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뭐가 더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종목마다 아니면은 시장 분위기마다 그때 분위기마다 돌고 돌아요.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1번도 2번도 되게 시장에서 많이 나와요. 실제로 뭐가 더 많이 나온다를 한쪽으로 딱 치우치기는 힘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있죠. 상승해서 눌림목 이후에 상승하는 요런 모습이 상승장에서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인 장 또는 하락장에서는 2번 같은 게 더 자주 보여요. 좀 지루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모습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현상들이 더 많이 보이느냐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딱 이해하기 좋을 만한 그런 양음양 보시는 요런 상황의 종목을 좀 찾아놔야겠다라고 해서 좀 쓱 훑어보는데 최근 흐름에서는 이제 많은 종목들이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게 좀 드물어요. 근데 1년 반, 2년 전, 뭐 3년 전, 뭐 그때쯤으로 돌아가면은 그냥 대충 봐도 그냥 막 이래요.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계속 양음양 막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니까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테마주도 뭐 조금은 이렇게. 근데 그것도 사실 테마주의 파동 자체가 약간 이렇게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양을 더 잘 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자신이 매매하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이해 이런 거 알고 나면 다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양음양을 외워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다 이런 거죠. 이거 케이스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요럴 때 있잖아요. 요럴 때 양을 지금 얘기하고 있긴 한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양 본 다음에 도치 캔들 나오면 이거는 추세 전환 캔들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기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러면? 사실 이거를 캔들로만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진짜로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짜로 구분하려면은 이 안에 분봉하고 분봉의 거래량과 호가창 등등을 보면서 수급과 파동을 살펴봐야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양음양으로 흘러가는 건지 즉 힘을 이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흐름이 꺾이고 내려오는 시발점이 되는지 이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일봉 딱 보고서 이 차트 그림 보고 모양 보고 요거 보고서 이거는 오르겠네 이건 떨어지겠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진짜 좀 속된 말로 최악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냥 장님 매매다 라고까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 양음양 패턴에 대해서 뭐 볼 거면 이 정도까지 봐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얘기를 쭉 드렸어요. 근데 제 설명을 듣고도 수급도 알아야 돼, 파동도 알아야 돼. 이러다 보면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는 저게 안 되는데 안 되니까 내가 패턴이나 기법 찾고 있는 건데 좀 딴 나라 이야기 하네. 이렇게 좀 거리감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한번 제시를 해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그거를 딴 나라 이야기다, 먼 나라 이야기다, 내게 아니다 생각하지 말고 가능하다면은 그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의 변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고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아직은 나 그럴 생각은 좀 없다. 아직은 아니다. 나 수익 좀 더 내고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이 생기면 그러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두 번째 차선책이지만 팁을 드릴게요. 거의 모든 매매에서 진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법은 아니고 방법인데 차분하게 하세요. 매매를 차분하게 한다. 실존하는 거의 모든 종목과 모든 매매에 통용될 수 있을 정도로 차분하게 매매한다는 거는 거의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했었던 양음양 형태가 보세요. 이것도 강한 양봉 나왔고 그 다음에 되게 깊게 눌리지 않는 어느 정도 지켜주는 음봉이 나와줬습니다.
이거를 파동으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상승 나오고 이후에 갭 떠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려와 주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양음양으로 보게 되면은 눌림목이네? 그러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얼마든지 베팅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 실전에서는 그래, 이 가능성에다가 베팅을 하고 첫 매수 포지션을 들어갈 때 어떻게 할 건데, 얼마나 들어갈 건데, 결국에는 처음에 잡는 비중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향후 매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차분하게 매매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 가장 쉽게 단순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상승만 바라고서 가즈아 매매하지 말아라. 수익은 낼 수 있지만 이 상태에서는 하락에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정도의 비중만을 한 번에 완성시키려고 하지 말고 조금 간을 본다. 권투로 찌면 잽으로 좀 이렇게 간을 본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라. 그게 일단 차분하게 매매를 풀어가는 시발점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게 절대로 단순히 차분하게 하랬어? 그러면 느리게 매수해야지. 느리게 매수해야지. 이거랑은 좀 달라요. 오히려 조금은 더 비중을 한 번에 무리해서 급격하게 채우지 말아라. 이 말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처음에 매수를 할 때 그 다음에 양은 양이라고 했으니까 양봉을 생각하고 여기서 비중 100% 또는 뭐 80% 한 번에 다 채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양봉이 안 나오게 되면은, 이거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손절, 부분 손절, 아니면 매도,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려갈 때 받아줄 수 있는, 내가 받아가는 매수를 섞어줄 비중이 남아있지를 않는다. 그리고 설령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내 평단이 너무 높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는 다시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매도를 되게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자체가 좀 무리한 재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분하다는 말은 양 방향을 어디로 가든 나한테 크게 타격이 없는 상황으로 시작을 해라. 뭐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 좀 정리하면, 일단은 양음양 이런 일본 캔들을 보고서 패턴화 시켜서 매매를 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는 그냥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수급과 파동을 이해하고 그 현상을 이해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지, 일봉을 본다는 건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지, 그 흐름 자체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향후의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나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일도 바쁘고 제 주식 열정이 그 정도는 아닌가 봐요. 그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딱 보여지는 그 패턴을 포기하지를 못하시는데, 포기하지 못하실 거면 좋다 이거예요. 그냥 이런 거 봤다고 치면 이거대로 하더라도 양음 양 이거겠거니 하고서 그냥 몰빵을 때리거나 뭐 막 미수를 쓴다던가 그러지 말고요. 차분하게 매매를 해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이제 첫 진입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실제 이 케이스도 바로 이제 급등이 안 나온 케이스인데, 이런 식으로 눌리는,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케이스도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거고, 그렇게 이후에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패턴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어쨌든 차분히, 여기까지가 이제 들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차분히 들어갔다가 아까처럼 행여나 이런 거 나오면 그거 아까워서 어째요, 여기서 나 처음에 많이 안 들어가가지고 많이 못 먹잖아요. 뭐 이런 조바심이 되게 크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이 진짜 차분하게 매매를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혹시나 이게 나오게 되면은 이거 아까워서거든요. 그리고 저런 거를 계속 몇 번 경험하고 나면은, 놓치고 나면, 그쵸. 그러면 이제 그런 거라고 그러잖아요. 패닉바잉 이래가지고 요즘에 부동산 영끌족 분들이 네. 벼락거지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패닉 바잉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주식에서도 늘상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 심리만 그냥 좀 조절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거 먹고 싶은데 어떡하죠? 그러면 이거는 좀 따로 배워야 되나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만약에 궁금해하시면 어떨까요? 둘 다예요. 정확히 둘 다입니다. 초보자는 일단 그 심리라도 조절해라가 맞고요. 근데 나는 초보에서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조금 배워서라도, 아니면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은 제가 해야 될 거는 뭐 배우던 아니면 노력을 하든 뭘 해서라도 수익을 내기 위해 뭔가를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수익을 놓치지 않는 그런 기술이나 습관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죠.
이걸 만들 생각이 없다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걸 놓치는 거에 대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인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놓치기 싫다라고 하게 되면은 안 놓칠 수 있는 실력을 채워 넣어야죠. 여기서 차분히 하게 되면은 이런 진짜 양봉이 나왔었을 때 이걸 놓친다? 아니에요. 차분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런 것도 안 놓쳐요. 왜냐면은 차분히 해서 진짜 이거를 확인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했었을 때 그때 불타기, 드리블 등등을 통해서 비중이 적었지만, 비중이 요만했지만 진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확인하고 나서 비중을 이렇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즉 결국에는 자신의 보유 비중을 얼마나 늘릴 수 있냐, 줄일 수 있냐, 이런 컨트롤 능력이기 때문에 이건 배워야죠. 이거는 운전처럼 좀 배워야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매수와 매도의 스킬적인 얘기인데, 이런 양봉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여기서 샀다고 해서 이거 끝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뭐 중간에서 다 미리 여기서 다 판다던가, 아니면 심지어 더 크게 보고 있다가 이거 못 먹고서 나오는 분들도 부지기 쓰고, 그쵸. 그게 이제 매매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게 되면은 뭐 굳이 그렇게 여기에 몰빵하지 않아도 굉장히 큰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의 능력치로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욕심을 내는 게 필요하죠. 결국은. 네. 저 이거 놓치기 싫은데요 라는 생각을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여기서도 많은 오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또 다시 그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로 접근하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거를 맞춘다로 접근하게 되면 절대 여기서 차분할 수가 없습니다.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실제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걸 내 걸로 만드는 거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거기에 맞게 내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나왔을 때 대응을 하는 거지, 나와 안 나와 자체를 내가 맞추려고 들게 되면은 매매는 그냥 계속 홀짝으로 흘러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그 현상에 대한 대응을 얘기하는 건데, 이 대응의 관점, 뭐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막연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매매의 결과물이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심지어 여기가 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 또 대응을 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 주식을 계속 매매를 한다고 했으면, 그렇죠. 그럼 여기서 수익 내고서 뭐 또 다시 다른 회차로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을 하는 분들이 있고, 경우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아무리 잘 팔았다 한들 그 이후에 다른 종목 가가지고 어처구니 없게 물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되는 대응이 이어지는 거라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이거는 주식은 배워두면 쓸모가 있는 것이고, 배우지 않고 하면은 결국은 수익을 냈느냐 안 냈느냐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롱런할 수도 없다. 뭐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해볼까요? 양음양. 많은 분들이 오늘 저희가 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을 좀, 본질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초반부에 이미 그 본질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얘기들은 다른 영상에 저희가 뭐 수급과 파동, 그 현상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등 많은 노하우 전해드렸으니까 저희 다른 영상들도 이렇게 좀 그 유튜브 피드에 뜨는 거 위주로 해서라도 인기 영상들 위주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상만으로, 지나간 차트만으로 이렇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매매를 실전에서 가이드를 해드리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수익까지 같이 내게 해드리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클럽이 있어요. 온라인 클럽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관심 있으면 오셔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클럽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저희가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고 실전적인 케이스로 추가적인 설명을 또 쿠키 영상처럼 드리기도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제 클럽에 오시면은 배움의 목적도 충족할 수 있을 거고, 수익이라는 그런 목마름도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수익의 규모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빌드업 해 나가는 게 저희의 최종 목적이고, 그런 과정을 몇 년 동안 계속 거쳐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럽에 대한 안내는 저희 댓글란에다가 맨 위에다 고정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댓글란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